네, 먼저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지적했는데 이 직책명의 문제예요. 평가 담당 대사는 내부 업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직이 대외 업무를 하는 거하고 내부 업무를 하는 걸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대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사예요. 꼭 주재 대사가 아니라도 규변화 대사 있을 수 있다 이거죠. 평가 담당은 대사관의, 그러니까 우리 내부 업무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대사가 아니죠. 대사가 보기 좋은, 듣기 좋은 직책이라고 그렇게 할 바에는 다른 것도 다 대사로 해야죠. 문화외교 대사로 하고, 인사교육 대사로 하고, 외교정보관리 대사로 해야죠. 내부 업무, 외부 업무 구별하라 그랬는데, 그 명색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도 무슨 반응이 없어요. 나중에 확인감사 때. 우선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입장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주재 대사관의 참사관급 외교관이 한인의 교민한테 막말을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장관 들으신 내용 있습니까?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요. 반말투의 언행을 보이는 등 태도에 신중하지 못했던 면이 있었다 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피상적인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인의 간부가 제안한 내용이 뭡니까? 파리 한글학교 기금 마련 전시회에 미술 작품을 기부한 분들한테 한인회장 명의의 감사장 주니까 별로 이렇게 명예롭지 않다. 대사 명의로 주면 훨씬 기부한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명예를 느끼지 않겠냐. 아주 훌륭한 정책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묵살을 하고 모욕을 준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게 정말 장관 얼마나 상세히 잘 몰라셨을 것 같아요. 잘 알면 이런 조치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면은 한인회는 하찮은 46개 협회 중 하나다. 한인회한테 이런 시간, 만나는 시간만 줘도 이게 특별한 혜택이다. 제발 부탁 좀 하지 마라. 이게 부탁입니까? 정책 건입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예, 저도 감사관이 이제 감사원에서 저희 외교부에 나와 있는 아주 훌륭한 감사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담당 영사의 발언이나 그런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껏 시간 들여서 얘기했더니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 당연히 적극적으로 교민들이든 누구한테든 우리 외교부 대사관 업무 개선하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감사하다고 해도 네. 시원치 않을 판에 이따위 막대거리를 하고 지금 장관도 문제 내용의 본질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왜 반말했냐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 업무를 이런 민간인들 우리 교민들로부터 좋은 정책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없으니까 감사 결과도 반말했다. 태도가 불순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적하는 거는. 자동차 기준이 국산 차량하고 외국산 차량하고 다르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지금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일일이 얘기할 시간은 없고 이렇게 하면은 외국 차를 사라고 권장하는 게 되겠죠. 한국 차는 내구 기간도 짧고 주행거리, 그러니까 국산은 8만 이상 타면은 바꿔라. 근데 외국 거는 12만 이상 킬로 타면 바꿔라.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죠? 이건 혹시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나라 국산차를 빨리빨리 사도록 교체해서 매출을 늘려주려고 한 건 아닐까요? 그거보다는 이제 노후화된 국산 차량의 현지 수리라든가 부품 조달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구형 차량 매각이 늦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운행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성은 조직 내에서 그렇게 결론 난 건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여튼 좀 더 이제 앞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더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요.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한번 좀 더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심각하지 않고요. 좀 더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국산은 네. 어쨌든 내구성이나 이런 게 약하니까 사고 날지도 모르니까 빨리빨리 바꿔라. 이게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이런 국산 차량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 만족도와 또 불만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 근자의 저 횟집 최근에 간 게 언제입니까? 최근에 별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요새 저는 회를 좋아하는데 저도 못 가게 된 게 워낙 다른 사람들이 안 가겠다 그래요. 그리고 가보면은 손님이 없어 텅텅 비니까 결국 그 상품의 질, 식품의 질이라는 게 회전하고 직결돼 있거든요. 잘 팔리는 집이 맛있는 게 신선한 재료가 공급되니까. 그러니까 장관부터 안 가고 저도 안 가고 그러니까 횟집들 다 망하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후쿠시마 등 8개 수산물 수입 금지 시켰죠? 그걸 왜 시킨 거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죠. 네. 문제는 이런 조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죠. 그죠? 예. 근데 실제로 횟집은 다 망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지만 무엇을 하는 것 자체, 조치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치로 인한 성과, 반응, 효과를 따져야 되는데 전혀 안 따지고 결국 96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도 불만 해소,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는 효과를 못 거뒀고 우리도 했다.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게 됐단 말이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바로 전면 수입 금지를 취하지 않고 2년이나 있다가 그나마 8개월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약발이 없는 겁니다. 조삼모사라는 게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역시 이런 정책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국가가 확고하게 내세우고 그리고 정밀하게 따지고 조사해서 이런 건 괜찮으니까 푼다. 이렇게 갔어도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 수입과 수산물에 대한 전면 금지를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치들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쇠고기 파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 구체적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 건강에 대해서 다른 것에 우선해서 책임지지 않는구나는 불신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커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 가보셨나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문화외교국장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이 외교가 꼭 문화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외교로 한정하면은 외교로 얻을 수 있는 성과나 효과를 극히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지방외교, 도시외교를 어떻게 국가전략적으로 잘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한민국 영화제 더 훨씬 멋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했으면 내 장담하건대 절대 성공했을 리가 없습니다. 부산이란 도시가 자기 도시의 특성과 조건과 문화 역사를 갖추고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영화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대한민국 영화제 하는 것보다 부산 영화제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지방 외교도, 지자체 외교 지원도 완전히 우리 간부들, 대사들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안 갖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다른 얘기로 하면은 외교부 우리 대사들, 직원들 일자리 많이 늘리고 본인이 하는 일의 성과와 보람을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도 이 지자체 외교 지원을 외교의 중요한 영역으로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치렀지 대한민국 올림픽을 치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경올림픽 아닙니까? 베이징올림픽이고 상하이 엑스포 아닙니까? 이제 도시와 도시 간의 교류와 경쟁이 세계 글로벌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외교 지원을 외교부 간부들 자리 하나 늘려주는 것, 그냥 지방정부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서비스, 이런 차원에서 가지 말고 이 부분을 아주 외교부의 상시 업무, 중요
그러니까 블루오션, 이 창조경제를 적용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경제는 경제부처 산업부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교부의 창조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좀 다음번 그 확인 감사 때 좀 구체적이고 진전된 구상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전자여권을 전부 다 외산을 사용해가지고 요것이 전자여권 발급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대충 아십니까? 제가 이제 보건 받았습니다만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안 받으셨지 뭐 받으세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만 제가 예. 경황이 없어가지고요.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 네. 1억 불이 넘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창조경제 영역이겠네. 그렇죠? 뭐 우리 창조경제도 아니에요. 저 60년대 우리 산업의 초기가 수입 대체 산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어? 외교부가 이것도 안 해줘서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우선 복수로 선정해가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지 않겠어요? 그죠? 복수 선정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인 검토. 알겠습니다.